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건물의 규모,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에 의해서 뭐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아까 높이 제한도 있었죠. 30m.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스 형태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인면 디자인도 같이 시작이 돼요. 물론 이 평면 자체가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건축 가능 영역이라고 하죠. 최대 치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형태가 나오겠구나를 예상을 해서 그런 건물의 높이나 폭, 그리고 깊이 등을 책정을 해서 외관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메스를 놓고 메스 위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일단 물론 한 방에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기는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볼 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나름의 개념을 잡아가면서 이제 스케치를 해 나가면 지금은 일단 보여드리기 쉽게 한 10가지 정도를 갖다 놨는데 수십 가지 스케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것들이 나오고 아니면 뭐 부분 좋은 것들의 장점을 살려서 합쳐서 또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 경우의 수는 다양해요. 진짜 어떨 때는 실컷 했는데 처음에 했던 게 가장 좋은 안으로 해서 결정이 될 때도 있고, 또 정말 마지막에 좋은 안이 나올 때도 있고, 어쨌든 노력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케치한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뭐 자세하게 스케치를 할 때도 있지만 뭐 하다가 대충 감이 오면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이런 형태들이 보통 그런 거죠. 이렇게 크게 두 면을 나눠서 커튼홀과 솔리드 면을 나눠서 이렇게 잡아봤으면 좋겠다, 뭐 다른 형태로 하면 이렇게 되겠다 해서 또 이 부분 느낌이 어떨지 창도 직접 넣어보고, 물론 여러분들 최종 결과물은 3D로 멋지게 나오는데 그 전에 단계에서 3D를 이렇게 많이 해볼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걸리고 이런 스케치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드니까, 그래서 스케치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면 패턴이라든지 이런 띠를 넣어서 음영이 생길 땐 어떤 느낌일까도 한번 봐보고, 이런 곡선을 넣을 땐 어떤 느낌일까, 가운데를 파고 메스에 변화를 주면 또 어떤 느낌일까, 뭐 여러 가지 쭉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창을 단순히 직선이 아니라 커튼홀에 곡선을 넣어서 하면 어떤 느낌일까, 또 강렬한 사선을 줘서 가운데 메스를 파버리면 어떤 느낌이 들까, 사선과 곡선의 조화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뭐 여러가지 스케치를 많이 하죠.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학생 때하고 지금 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실무자일 때 다른 게 딱 하나, 이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으니까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사실 정말 내가 엄청 유명한 건축가여서 건물주들이, 그러니까 건축주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줄 서서 기다리면서 제발 설계 좀 해주십시오, 기한은 상관없습니다, 좋은 설계를 해주십시오. 정말 이르면 모를까, 이르면 뭐 2달이고 3달이고 진짜 여러가지 컨셉을, 개념을 생각해 가면서 설계를 하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이게 아니에요. 갑자기 딴 얘기로 빠지는데, 현실은 이 시간은 바로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들도 빨리 사업을 시작해서, 보통 건축주들도 이제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자들 다 돈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완전 금인 거예요, 이건.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평면 계획을 짰으면 뭐 인면 계획, 단면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걸 넘어가서 잡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평면 하면서 아예 외관 계획을, 인면 계획 다 해버리고 동시에 막 파바박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케치도 뭐 하루에 수십 장 할 때도 있고요. 뭐 이런 디자인을 정하는데 건축주분들이 저희한테 넉넉한 시간을 주질 않아요. 빨리빨리 당연히 보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거의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스케치를 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최대한 뭔가 개념을 살려서 해보고 싶기도 한데, 어떨 때는 당장 내일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드라락 진행을 하죠. 그래서 스케치 괜찮은 거 나왔다 그러면 바로 3D로 올려서 느낌을 보고, 그리고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브리핑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소통하면서 계획안을 잡아가는 건데, 어쨌든 시간이 금이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고 할 겨를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학생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좀 죄송하긴 한데요, 현실의 세계는 굉장히 냉정해요. 냉정. 학교 다닐 때처럼 정말 차분하게 한 일주일 동안 요 개념 생각해내서 요거 디벨롭 시키고 얘 또 다음 한 주 동안 디벨롭 시키고 요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은 학생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자기가 굉장히 유명한 줄을 서서 기다릴 만한 건축가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요럴 수도 있다라는 걸 가볍게만 알아두시고 학생 때 최대한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한 프로젝트를 한 학기 동안 보통 진행을 하죠. 천천히 생각을 그때 깊이 해가면서 좋은 작품들 많이 봐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잠시 또 딴 얘기였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스케치를 여러 장 하고 결론은 한 요 두 가지 안 정도를 섞어서, 왜냐면 건축주가 요 회사가 이제 폰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폰트 형태가 우리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을 좀 강조한 인면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다고 너무 뭐 적나라하게 기역자, 니은자, 뭐 디귿자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인면보다는 조금 크게 큼지막하게 형상화를 그냥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한번 잘 섞어서 3D로 안을 만들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안으로 저희가 추려가지고 이제 건축주한테 브리핑을 했어요. 아, 막 지금 보면 이 안에 내부 조명까지 CG로 작업을 해놔서 뭔가 굉장히 뭐 좀 복잡하고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 그 처음에 스케치 두 가지 안을 조합을 해서 하나는 재미있게 이렇게 요철 들어갔다 나왔다 구간을 주면서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거고, 크게 이제 면이 두 가지라 커튼을 유리 부분, 그리고 이렇게 솔리드한 면에 빵빵이 창을 내서 계획을 한 부분, 그리고 요 셋백된 부분에 이렇게 띠를 두면서 면적에 들어가지는 않고 아니면서 건물이 크게 보이게 는 느낌을 주면서 또 요 안쪽에 계단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음영이 지는 효과가 어떨까 해서 이런 디자인을 좀 해봤었고, 요거는 이제 요게 너무 복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직선으로 쫙쫙 펴보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직선으로 핀 거죠. 좀 더 단순화 시켜보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을 건축주한테 이제 보여줬었죠. 이제 평입 단면 계획과 함께 이런 최종 CG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처음에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을 뻔 했는데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런 맑은 커튼홀 면이 넓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방향을 너무 잘못 잡았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계획안을 수정해서 디자인을 수정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정도 심플한 계획안까지 나왔어요. 그냥 커튼홀 면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이렇게 띠를 계획해서 이 커튼홀 면을 띠로 잡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이제 저층부를 따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저층부를 좀 강조해주는, 왜냐면 이 두 개 층이 근린 생활시설, 이제 음식점이나 커피숍 등이 들어갈 자리니까요. 이렇게 구획을 해서 요거를 이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면에 그 유리에라도 좀 다양하게 패턴을 한번 줘보자. 그래서 이런 세로바도 넣어보고요. 이런 인면에 재미있게 창 색깔을, 유리 색깔을 달리도 해보고, 가로바도 넣어보고, 세로바도 넣어보고, 또 하단부도 이렇게 변화시켜보고, 그리고 또 밤일 때 야경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이렇게 야경 작업까지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최종적으로 정해진 게 이 디자인이에요. 창 색깔로 패턴을 주고 이제 가로바를 넣어서 디자인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나왔고, 저층부를 강조하는 띠를 쭉 늘려서 이제 진입하는 부분까지, 그래서 이쪽은 차가 진입하고 이쪽은 사람이 진입한다는 거를 동선도 분리하면서 이제 메인 출입구라는 걸 암시할 수 있게 이렇게 일단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죠. 저쪽에서 볼 때는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서 건물이 좁아 보이는데, 이쪽에서 보면 셋백된 요 계단실 부분까지 이렇게 보이니까 굉장히 건물이 또 이쪽에서 보면 커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입구 처리된 데 이렇게 띠로 둘러서 강조를 해줬고요. 실제로 이렇게 음영이 지어서 굉장히 느낌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또 야경 작업도 했죠. 이렇게. 그래서 요
최종 작업한 거를 또 다시 건축주한테 브리핑을 했죠. 근데 결국은 또 실패. 더 심플한 걸 원한다는 거죠. 유리에 저런 무늬도 필요가 없다. 더 심플하게 해달라. 짜잔. 그래서 이 디자인이 결국에 나왔습니다. 디귿자로 돌아가는 저쪽까지 디귿자로 돌아가는 구간이 전부 다 커튼홀 유리,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히든바, 코킹만 보이는, 이런 매지만 보이는 히든바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 층의 유리 한 칸, 옆에는 이렇게 열리는 창들이 있지만 전면에는 이제 없는 거예요. 환기는 양옆의 창을, 그리고 저 뒤쪽의 창을 이용해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는 정말 심플한 유리 메스 덩어리 이렇게 계획을 했고, 이 솔리드면 디자인도 검은색으로 해달라. 근데 그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래도 완전 검은색은 아니고 진한 회색 정도의 개념으로 저희가 입혔죠. 그래가지고 띠도, 위쪽을 덮던 띠도 다 사라지고 하단부만 이렇게 띠 남겨놓은 거예요.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이쪽은 좀 진한 유리를 쓰고, 하단부는 내부가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음식점이니까 이렇게 맑은 유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했죠. 처음에 비하면 너무 심플해졌죠. 그래서 또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측면에서 봐도 넓은 유리면 디귿자로 돌아오고, 요게 또 그 엘리베이터 앞에 홀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띠 디자인은 이렇게 가서 출입구까지 덮고, 요게 또 연장이 돼서 계단실 타고 올라가서 형성이 되게 계획이 된 거예요. 또 요걸로 야경의 느낌이 어떨까 해서 조명을 이렇게 넣어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디자인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허가 준비를 해서 허가를 집어넣고 또 착공을 하고, 이제 사용 승인이 딱 이런 모습으로 난 거죠. 실제로 가서 답사한 영상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2부 영상도 굉장히 길어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갈까요? 평소에 좀 일할 때 좀 이렇게 시간이 잘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그 디자인과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해진 디자인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려고 갖다 놔봤는데요. 이게 비포고 이게 애프터죠. 와, 차이가 너무 극명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계획을 하다 보면 별의별 경우가 다 생겨요. 진짜 저희가 딱 처음에 디자인한 계획안을 건축주가 아예 뿅 가가지고 바로 그걸로 진행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차례, 그리고 이거보다도 더 여러 차례, 뭐 한 4-5번 이상 진행을 해서 픽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저희는 뭐 건축주분께서 마음에 들 때까지 최대한 또 저희 개념을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해가는 게 또 저희의 임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리고 이제 모형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좀 작아서 깨지는데, 모형도 거의 실제와 흡사하게 잘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실시 설계를 진행하면서 모형도 동시에 만들어요. 그래서 모형을 만들어 봐야지 이제 이 도면에 잘못된 점이라든지 이런 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모형을 만들어 봐야지 이런 저희가 도면에서 놓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모형을 만들다 보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모형을 꼼꼼히 만들어서 체크를 해보죠. 이런 것들은 이제 3D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CG로는 뭐 사방을 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내부까지 이렇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이건 반대편 도로에서 본 거죠. 그리고 뒤쪽에 이제 주차장, 그리고 이 뒷면, 셋백된 면은 이제 빵빵이 창으로 이렇게 효과를 줬고요. 뒷면이죠, 주차장 쪽. 그리고 이쪽은 배면, 그리고 측면, 이런 빵빵이 창 계획들. 이런 빵빵이 창들이 실제로 안에서 보면 어떤 느낌인지 제가 답사해서 찍어온 영상을 다음 시간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단실 코어 부분이죠. 화장실 부분. 이렇게 이제 야경, 그러니까 조명도 넣어서 이렇게 빛이 새 나오겠다. 주출입구 부분, 이면 파사드.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그 사진과 도면들이고요.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시간에 쫓겨서 심플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답사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